나스닥이 금요일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미증시의 후반부 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스페이스X 상장에 따라 과열된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서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 지수 또한 같이 따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변동성이 좀 더 있는 개별 종목들의 경우 그 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펜딩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 중 수익권인 종목들은 6월 4일에 대다수 익절로 정리하면서 수익률을 지켜냈고, 지금 광학 섹터의 경우 하반기까지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던 건 주말을 앞두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 움직임들이 더해지면서 투매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월 저점으로부터 급격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기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우려나 달러의 강세 때문에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는 의견도 있지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최근에 연이은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과열 해소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인데,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를 기준으로 일단 지금 노란색 메인 추세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올지 혹은 꼬리 없이 음봉 마감할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화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략 2달 정도의 상승이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짧으면 일주일 정도의 숨고르기 구간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나스닥이 50일 이평선과 격차를 해소하면서 다음 상승 추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지수 측면에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당장 지금 급락이 나왔다 해서 레버리지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작년 10월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레버리지 상품들을 처참하게 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횡보하는 그림만 나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들의 타격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종목들이 5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상정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조정은 다음 주도주 종목을 모아가는 시기 혹은 물량을 확보하고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797불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폭이 더 가해지면 704불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이크론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ARM 홀딩스 또한 지금 구간에서 303불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금요일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40불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전의 하락 채널을 돌파한 움직임은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요일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은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라클은 6월 1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눌림이 나와줘야 실적 발표 때 개파락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 해소 구간에서 오라클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05불에서 1차 지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마지노선은 192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델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델이 생각보다 가격이 덜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격차는 필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적어도 342불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벨테크놀로지 또한 실적 발표 이벤트로 갭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8불까지는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델테크놀로지와 마벨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하락이 나왔다 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이렌 보겠습니다. 아이렌은 금요일에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번 주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50일
5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10월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물량들 같은 경우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네비우스는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200불까지 가능하다고 보며, 지금 하락이 나왔다 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 분석으로만 보면 진짜 반등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저점 갱신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전에 많은 매물대가 쌓인 55K까지 가격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면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반도체 섹터의 과열 해소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50일 이평선 격차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상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ARM 홀딩스, 델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 모두 조금 더 눌림이 나온 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현명합니다. 기간 조정 구간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도주 종목을 모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개별 종목 차트 관점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며, 8일자 매매 시나리오 펜딩 무료 칼럼은 오늘 밤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팔로우 해두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